총론. 2편은요, 강론. 3편이 뭐죠? 네, 감정평가. 그러면 그 자책에 보니까 자책에 보니 뭐 있습니까? 출제 경량 분석이 있죠. 그죠? 자, 1편 보니까 거기 나와 있는 게 총 기출문제 보니까 매년 한 몇 개 나옵니까? 그 소개 보니까. 소개 한 3개 되죠? 그 다음에 3편에 있는 감정평가 보니까 대충 몇 개 됩니까? 감정평가. 6개에서 7개. 자, 그럼 일단 보니까 우리 총 40문제 시험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요걸 빼면은 강론이 보통 30개에서 31개 나오더라 이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공부에 대한 전략 물어볼게요. 그냥 바로 묻습니다. 설마 우리 공부할 때 이렇게 맞출 생각 있습니까? 그건 아니겠다, 그죠? 몇 점 정도? 60은 좀 위험한 것 같아, 느낌이. 80은 이건 신의 영역이 넘어선 거 아닙니까? 그죠? 한 요 정도 하자고요. 무리하지 말고. 이 말 아닙니까? 원래 총 40문항인데 65점 맞춘다. 이 말은 결국 뭐 있습니까? 26개 맞추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말하는 거예요? 역설적 말하면요. 여기 있는 14개를 굳이 틀려도 관계없다는 거죠. 그죠? 굳이. 우리 실제 시험에서는요, 이 문제에 대한 난이도가 상중하로 구분됩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보통 출제 빈도는 30%, 얘가 40%, 얘가 30% 시험 나온다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굳이 상급에 있는 이 문제 있죠. 이거 문제 안 풀어도 관계없다는 거. 또 실제 이 문제 풀기 쉽지 않습니다. 그게 못 푸는 문제라고. 그러니까 이쪽에 어떤 공부를 했던 분은 상급 문제 풀 수 있거든요. 일반인 보통 이거 문제 풀기 쉽지 않다고 사실은. 그래서 결국 이 말은 뭔가 이걸 갖다 버려도 상관없다는 거 사실은.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이건 꼭 아셔야 됩니다. 부동산학은 우리 민법은 수업 들어봤죠? 그죠? 그러면 민법과 좀 다르게 얘를 공부하는 방법은 많이 들어본 말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는 건 철저히 내 걸 갖고 하시라는 거예요. 모르는 건 처음부터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개론 과목은 어중중한 내용 그거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아는 거, 모르는 거 다 구분시켜서 아는 건 완전히 내 걸 가져가시고 모르는 거 버리시라고 과감하게. 이렇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선택과 집중이 가는 이유가 뭔가 하면 좀 이따 하겠지만 우리 아마 거기 보니까 목차에 보니까 우리 총론에 크게 3개 장돼 있죠. 그죠? 1장이 부동산학의 이해, 2장이 부동산 개념과 분류, 3장이 부동산 특성이죠. 그러면 이 말은 뭔가 하면 1장의 내용을 모른다 하더라도 2장 모르는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각각 있는 장은 항상 별개의 어떤 내용이다 보니까 항상 이 과목을 공부할 때 무조건 뭐 있습니까? 테마별로 묶어서 공부하시는 거지. 앞뒤 쭉 연결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민법은 분명히 앞뒤 분명히 연결해야 됩니다. 하는데 개론 과목은 굳이 그래 하지 말고 1장 모른다 해서 굳이 2장 모르는 건 아니니까 달락달락 닦아서 공부하시라고요. 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시면 제일 중요한 건 선택과 집중대로 공부하시고, 자, 두 번째. 이건 분명히 책을 읽든 문제를 풀든 항상 이렇게 공부하시라고. 누구는 누구이다. 이렇게 공부하시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키워드 중심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 말은 중간에 부연 설명된 게 있을 거예요. 자, 이 부연 설명된 건 절대 뭐 있습니까? 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과거에 나왔던 기출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절대 있죠. 부연 설명된 건 장난친 적 한 번도 없다고요. 한 번도. 그래서 키워드 중심 누구는 누구이다 공부하시면서 지금 하고 있는 이 부동산학은 사회과학입니까? 자연과학입니까? 사회과학 항상 공부할 때 무조건 얘하고 서로 대비되는, 즉 대비되는 개념이 있어요. 무조건. 그럼 틀린 말 항상 뭐 있습니까? 요 반대는 여기서 항상 틀린 말 나오게 돼 있다고. 자, 일단 요거 2개만 생각하시라고요. 요거 2개만. 그리고 앞으로 이제 매번마다 수업할 때마다 여기 있는 뭐 있습니까? 이거 프린트를 내줍니다. 내주는데
단락단락 끝나면 여기 있는 내용 같이 푼다고요. 근데 푸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전부 다 문제가 뭔가 하면은 과거에 우리 7회 때부터 작년 시험이 30회죠? 나왔던 문제를 전부 다 다 집어넣었다고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하면요. 자, 우리 거기 있는 11번 가보세요. 프린터 문제. 자, 프린터. 프린터 있죠? 그 뒤에 있을 거예요. 뒤에. 거기 있는 11번 보니까 이게 몇 번 나왔던 겁니다. 예? 4번입니까? 자, 밑에 있는 14번은요. 그 다음에 뒷장 가볼까요? 23번은. 똑같은 고심을 그렇게 시험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자고요. 이걸 제가 내준 목적이 딱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시험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 개론 과목은 우리 부동산 학이라는 과목 읽으면 뭐 있습니까? 이론이거든. 그 과거에 똑같은 게 계속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자, 그런데 잠시 보세요. 이 흐름을 좀 아셔야 됩니다. 원래 우리 실제 우리 문제 낼 때 출제원들은요, 출제 카드 갖고 있습니다. 출제 카드 이렇게 이제 컴퓨터에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문제 뭐 21번 뭐 내용 쭉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있습니까? 난이도 상중하 들어옵니다. 그리고 1번, 2번, 3번, 4번, 5번 지문이 있겠다, 그죠? 또 그 다음 카드 뭔가 여기에 해설을 들어요, 해설. 그래서 1번, 2번, 3번 쪽에 해설이 있는데 들으면서 끝에 반드시 뭐가 있는 이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 이렇게 나온다고. 나오면서 책 이름. 이 책은 반드시 전공 서적 또는 논문 딱 요 독이 하나입니다. 하나인다고. 그 다음에 책 이름 들어오고 저자, 그 다음에 출판사, 연도, 그 다음에 몇 페이지 몇째 줄까지 다 써야 된다고요. 이거 안 쓰지. 안 쓰면 안 넘어가 이거. 응?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항상 이게 많이 없으면 결국 무슨 말인지 압니까? 이건 네 혼자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개론 과목은 반드시 전공서적인 내용을 그냥 그대로 쓸 수밖에 없다고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반복의 시험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수험서의 내용은 약간 좀 달리 표현되어 있습니다. 달리 표현되어 있는데 제가 나중에 설명할 건데. 그래서 우리 항상 공부할 때 뭘 하는가 하면요. 기출된 문제 계속 반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개론 과목 이 내용이 안 바뀐다니까요. 바뀔 수가 없어. 공법이 등등 바뀔 수 있지 이렇게 매년마다 그죠? 얘는 바뀔 수가 없다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작년에 30회 때 시험 나왔던 거 보니까 40문항 중에서 32개가 뭐 있습니까? 과거에 다 기출 문제예요. 물론 말은 조금 좀 바뀌겠죠. 그러니까 의미가 약간 달라지는데 그게 같은 내용이라 사실은. 그러니까 이 말은 기출 문제 자료도 충분히 뭐 있으면 합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여기 있는 프린트를 이제 보시는 거예요. 보시는데 항상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 자 일단 요걸 통해 거꾸로 책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책을 공부하는 방식을 먼저 기억하시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이제 이런 거 아닙니까? 공부란 건 전에 설명했지만 무시하게 공부하는 건 큰 의미 없지 않습니까? 그죠? 어쨌든 목적은 이거 맞추면 될 거 아니에요. 이 말은 공부를 할 때 무식하게 하지 말고 얍삽하게 나올 것만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공부하는 목적이 시험철 목적입니까? 저까지 연구할 목적입니까? 그럼 시험지에 맞게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굳이 그 내용이 뭐니 다 암기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이제 그런 생각을 가져가셔야지 공부를 좀 가볍게 할 수 있다고 사실은요. 자, 그리고 예. 그러면 이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봐볼게요, 이제. 자, 공부하는 방식입니다. 자, 우리 거기 있는 문제 3번. 3번 가볼게요. 3번.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런 말로 연결해보려. 3번. 누구는? 예? 3번에 핵심은 누구는? 부동산 학은
뭐뭐이다 이거지. 그게 핵심이라고. 1번. 다시 1번. 1번 누구는? 부동산학은 뭐라고? 종합 응용과학이지. 중간 부분에서 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얘를 갖다가.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렇게 만들어준 목적이 이런 거예요. 아마 이제 제가 3월 5월 달 가면요. 우리 아까 설명해준 이렇게 우리 7회부터 30회까지 나왔던 기출문제 전부 다 책 한 걸 만든 게 있습니다. 이걸 제가 이제 보통 이름을 갖다 천재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해보니까 약 한 220회 되더라고. 해보니까 책 전체 갖다가. 그래서 거기 내용을 잘 정리하시면 되는데 그걸 갖다 제가 아마 수업할 때 3, 4월 달에 한 번, 6, 7에 한 번 한다고. 그 다음에 8월 달에 한 번 더 할 겁니다. 그 적어도 2번 또는 3번 할 거거든요. 그 내용 가지고 수업하면서. 그러면 그만큼 뭐 있습니까? 이걸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봤던 느낌이 있어. 처음 본 거야. 문제가 보니까. 그럼 문제 풀 수 있는 어떤 형태 달라질걸? 그죠? 그러니까 어차피 똑같은 질문이 거의 한 30개 이상 보통 나오니까 그것만 잘 정리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라고요, 공부하실 때. 자, 일단 이제 그렇게 공부한다는 거야. 지금부터 이제 뭘 하는가 하면요. 예, 자, 우리 총론은 매년 3개 나오는데, 자, 일단 봐볼게요. 1장이 부동산학에 대한 이해입니다. 2장이 부동산 개념과 뭐요? 분류. 3장이 뭐인가? 부동산 특성. 그러면 다시 보세요. 얘는 100% 시험 나와. 100%. 요거 한 문제, 요거 한 문제예요. 요거 한 85% 시험 나오거든요. 그러면 나 같으면 일단 총론이 보통 3개 딱 시험 내게 돼 있으니까 일단 여기 있는 이 3개를 먼저 공부하시고 나중까지 시간 남거든 이거 하시라고. 그리고 출제 경영표 가보세요. 1장 보니까 1장의 출제 경영표요. 총론에 뭐 있습니까? 1장 부동산 이해 보니까 매년 시험 나옵니까?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죠? 그러면 어쨌든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계속 뭐 있습니까? 그냥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어쩌다 툭툭 시험 나오거든. 거기 목숨 걸지 말자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그 책에 있는 내용 가보겠습니다. 자, 어디 보는가 하면요. 저기 2페이지. 책 순서에 큰 의미 갖지 말고 하여간 쭉 가볼게요. 자, 첫 번째. 부동산학의 3대 측면. 자, 우리 항상 공부할 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요 제목 속에 답이 다 있습니다. 부동산학은 이 단편, 즉 순수과학입니까? 느낌이? 요 말 뜻이 뭐예요? 부동산학은 뭐요? 3가지 과목이 합쳐서 만들어진 게 뭐라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공부하실 때 제목이 위주로 공부하시라고. 우리 보통 공부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제목 따로 내용 따로 하는 사람이 있던데 그래 하지 말고 철저히 개론 과목은 제목씩 답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학문이 서로 합쳐서 만들어진 게 부동산학이냐는 거예요. 그게 뭐냐? 결국은 첫 번째, 부동산은 법률과 서로 관련돼 있고 경제와 관련돼 있고 기술과 관련돼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3개 합친 게 뭐라고요? 이게 다른 말로 부동산학이란 과목이다 이겁니다. 자, 그거 암기하지 말고 그냥 이런 정도 있다 보시면 됩니다. 실제 한번 해보자 이제. 자, 여러분 보통 집 살 때 이제 중개사무소 가죠. 근데 현재 보니까 이 정도 돈이 있는데 이렇게 생긴 집 좀 구해달라 요구했습니다. 뭐 중개업체 집을 보여줄 거 아니에요. 이런 집이 있는데 라고 했다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뭐 합니까? 제일 먼저 업자가 뭘 띄워주죠? 뭐 띄워봅니까? 등기. 이건 뭐요? 법이지? 그죠? 그 다음에 또 그러면서 이제 등기 사자 없으면 이제 실제 가보죠? 왜 가봅니까? 뭐 하기 위해서?
집이 어떻게 만들어졌니, 구조가 어떻게 돼 있을 것이고, 또 이게 현재 어떤 하자가 있니 없니, 건축 관련된 내용을 분명히 볼 거란 말이에요. 건축 같은 말이 뭐냐? 기술. 그러면 집 참 잘 지었어. 또 등기사 하자 없단 말이에요. 없으면 무조건 집 사는 게 아니라 그다음 뭐 있습니까? 이 물건 가격이 앞으로 올라갈 것인가, 경기가 좋아질 것인가 등등 파악하죠. 이게 뭐죠? 그래서 원래는 이 부동산학이라는 과목은 법, 경제, 기술 세 개 합친 과목입니다. 자, 그러면 보통 이런 걸 갖다 이렇게 암기하시던데 앞말만 따서. 근데 사실은 큰 의미는 없거든, 사실은요. 자, 두 번째.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문적 성격.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부동산학은 요거 세 개 합친 과목이죠. 합쳤다 이건 종합입니까? 아니면 단편입니까? 이 합쳤다 이 말이 결국은 다른 말 짬뽕이지. 짬뽕 같은 말이 뭐냐? 응용이죠. 그죠? 그 말 대신 순수는 아닌 것 같아. 그죠? 또한 야치 사회각입니까? 자연각입니까? 이건 좀 더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쓰고 있는 부동산 학이라는 과목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책 속에 집어넣은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즉 경험을 통해서 만드는 학문이죠. 그래서 경험과학이다. 그 다음에 항상 부동산은 일정한 법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법칙, 즉 규범을 따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원칙은 부동산학은 이와 같은 학문적 성격을 갖고 있는데 거꾸로 이런 성격 없는 거죠. 자, 물어볼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5개 암기할 겁니까? 요 3개 암기할 거예요. 이거 암기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출제는 사람이죠. 자, 이러면 현재 문제 출제된다면 틀린 말 낼 때 요 3개 중에 어떤 걸 장난치겠습니까? 물어보자고. 설마 이거 안 치겠지, 그럼? 그지? 그잖아요. 아마 장난치면 여기는 요거 장난칠 것 같은데? 그죠? 자, 문제 가보자고. 자, 문제 갑니다. 프린터. 자, 거기 보니까 3번부터 항상 공부할 때 이렇게 하세요. 누구는 누구이다. 자, 후에 3번 보니까 누구는 부동산학은 무슨 과학이다? 응용과학이다. 자, 다시 1번. 자, 부동산학은 1번. 무슨 과학이라고요? 칠판 보시고요. 자, 보세요. 내용 다 필요 없거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말 들어와 있지. 이 말 없잖아. 그죠? 그럼 맞는 거라고요. 2번. 부동산학은 종합학문적 성격이 있다. 이 말 나와 있죠? 이 말 없죠? 그죠? 그래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자, 기본서 갑니다. 기본서. 이게 얼마나 시험 많이 나오는 거면, 자, 일단 한번 보여줄게요. 6페이지. 6페이지 보니까 거기 있는 예제 문제 있죠? 2번, 4번. 일단 4번 틀린 거죠? 4번 어떻게 부동산을 뭐라 써나 있습니까? 순수각 틀린 거죠. 뭐 써야 돼? 순수 대신 응용각. 자, 한 번 더 갑니다. 저기 있는 12페이지. 1번 부동산하고 뭐라 했습니까? 종합응용사회학이죠? 이거 한번 번역해볼까? 우리 종합이란 말은 앞에 보니까 법, 경제, 기술 나 있죠? 그죠? 거기 종합입니까? 합쳤다 이게 응용 아니에요? 자, 잠시 여보세요.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차이는 이겁니다. 인간이 개입해서 만드는 학문은 사회과학이에요. 인간이 개입하지 않고 원래 있는 상태 묻는 게 자연과학입니다. 그러면 거기 내용 딱 보니까 의사결정 누가 합니까? 인간 하는 거지. 그러면 앞에 보세요. 의사결정, 법, 경제, 기술 나왔으면 의사결정이니까 사회과학이고 법, 경제, 기술 세 개 나왔으니까 종합이고 응용이지.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건 단지 부연 설명이라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부연 설명 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누구는 누구다 보시라고. 중간까지는 다 버리시고. 자, 또 볼게요. 예, 거기 있는 2번 보이죠? 3번 무슨 과학? 경운과학. 5번 무슨 과학? 22페이지. 22페이지. 지금 답을 찾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떤 게 지금 시험에 나오는 걸 판단하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예제 문제 1번 부동산학은 응용과학이죠? 자, 그 다음에 저기 뭐 있습니까? 4번 보니까 종합학문 성격이 있죠? 자, 보세요. 그러면 이거 보세요. 이거 시험 굉장히 많이 나오네. 네? 이건 기억하셔야 되겠는데? 그죠? 그런데 이 기억하실 때 뭐 있습니까? 굳이 나 같으면 이걸 암기하지 않고 뭐 합니까? 요것만 아니면 된다 생각하시라고. 다시 본문 가볼게요. 자, 본문 지금 공부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3페이지. 3페이지 컨이번 학문적 성격이 있죠. 2장 가볼까요? 갈로 1번, 2번, 3번, 4번, 5번 있는데 양갈로 1번이 뭐 있어요? 종합과학이죠. 근데 밑에 그 작은 걸 종합과학에 대한 설명돼 있죠. 그거 설명할 필요 있습니까? 시험에 안 나오잖아. 그래서 안 나오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음은 뭐 있습니까? 한다면 굵은 글씨 보시는데 나 같으면 이것만 보지 말고 옆에 이 글자 써놓겠다고. 이거 왜? 무조건 틀린 말 이거 낼 거니까 이 글자를 갖다가. 그러니까 이래 공부하시라고 자꾸. 그러니까 공부는 약간 어떤 잔머리가 필요합니다. 응? 그러니까 나오면 틀린 말은 분명히 뭐 이것밖에 나올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라고. 됐죠? 자, 두 번째. 다시 칠판 보시고. 책 정리 제가 좀 더 해줄게요. 하는데 지금 단지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데 이거 빨리 캐치하시라고. 그게 중요하니까. 자, 두 번째. 접근 방법. 얘도 꽤 중요하거든요. 자, 이 말이에요. 부동산을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할래? 공부에 대한 방법. 자, 다시. 우리 중개사 과목이 1차, 2차 두 개 있죠? 1차 과목이 뭐뭐 있습니까? 개론하고 민법. 2차 과목 뭐뭐 있습니까? 공법, 중개사법, 공시법 및 그다음 뭐요? 세법이죠? 그런데 우리 보통 공부할 때 아마 어떤 분은 보니까 요거 완벽히 끝내고 그다음에 요거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순서별로. 어떤 분은 1차를 뭐 있으면 같이 동시에 해서 끝내고 2차는 분이 있어. 어떤 분은 월요일날 개론, 화요일날 민법 이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방식이 다 틀리죠. 그죠? 그러면 이 말이에요. 부동산하고 원래 이 세 개 합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어떤 분은 법률 완벽히 끝내고 그다음에 경제하는 사람이 있다고. 어떤 분은 이 둘 다 동시에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분은 이 세 개를 동시에 공부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어떤 순서를 먼저 공부하려고 묻는 거라 문제가. 그러면 자, 책 다시요. 7페이지. 7페이지. 자, 접근 방법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1번이 뭐예요? 그럼 철저하게 자 잠시 이 부동산은 원래 원서를 그냥 그대로 번역 씁니다. 그러니까 내식으로 먼저 번역하고 난 다음에 그 개념 파악되었지. 되면 그 다음에 책의 내용 읽어보시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찾아내라고. 자, 분산의 말 뜻이 뭐예요? 분산, 우리말로 흩어져 있는 거지. 이 말은 뭐예요? 자, 이 말입니다. 부동산 공부할 때 법 따로, 경제 따로, 기술 따로 공부한다. 이게 다른 말로 분산식. 적지 마. 시험 안 나올 거니까. 두 번째 뭐예요? 2번. 중점은 원래 부동산 관련된 건 여러 가지 문제가 서로 결합돼서 나온 거죠. 그 중에 가장 핵심인 중요하다 생각되는 이 뭐야? 내용만 공부한다는 거예요. 나는 법만 공부하겠다. 나는 경제만 하겠다. 이렇게 말하면 곧 이게 중점식이라고. D장. 세 번째요.
자, 여보세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은 우리 계론 과목에서는 종합이란 말과 또는 이 복합이란 말이 있거든요. 나오면 이건 같은 의미라 생각하세요. 같은 의미. 그러면 이걸 번역하는 방식이 있어요. 공부하는 방식이. 원래 종합이란 말 뜻이 뭐예요? 몇 개가 여러 개를 어떻게 몇 개로 이렇게 하는 게 곧 이게 뭐 다른 말 종합 아닙니까? 그죠? 같은 말의 복합이에요? 그러면 항상 나오거든 종합이나 복합에 딱 나면 제일 먼저 뭐 있습니까? 여러 개가 뭐니? 이 대상을 먼저 설명해 주고 이걸 어떻게 한다고? 하나로 합친 거지. 그러면 자 다시 여러 개인데 지금 우리 부동산 뭐 있습니까? 뭐요? 여러 개가 요거 세 개 아닙니까? 그죠? 법, 경제, 기술이 있던 것을 갖다 어떻게? 하나로 만 거요. 합친 게 뭐라고? 이게 종합식이라고. 이렇게 해서 원래 독립되어 있는 부동산이 나오고요. 자, 다시. 원래 부동산학은 법, 경제, 기술을 합친 거 아닙니까? 그죠? 합쳤다 이게 뭔데? 합친 게 뭐예요? 종합식이잖아. 그러니까 이 말은 원래 이 종합식 방식 사실은 이렇게 해서 부동산 학이라는 과목이 도출되었다 설명할 목적인데, 자 그럼 제일 중요한 건 복합이나 종합이 딱 나오면 항상 이 나오는 키워드 이겁니다. 여러 개가 뭐냐 설명해 주라고. 네? 해주고 나중에 가서 뭐 있습니까? 합쳤다 이렇게 설명해 주면 된다고. 가볼게요. 자, 종합식은 꽤 중요합니다. 종합식 접근 방식은 첫 번째 여러 개. 자, 여러 개인데 어떤 게 법, 경제, 기술을 갖다가 한글 합쳐야 되지. 합쳤다 이게 뭐냐? 복합했다. 또는 체계화한다. 또는 시스템화한다. 이런 말이 무조건 들어와야 됩니다. 좀 이따 제가 문제 풀겠지만은. 자, 그런데요. 잠시만요. 원칙은 이렇게 독립되어 있는 부동산이 나왔다를 설명한 게 곧 이 종합식이랍니다. 그러면 하나 물어보죠. 여러분들 현재 이렇게 해서 부동산 학이란 과목이 나왔다 이거 알 필요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알 필요 있냐고. 나 같은 학자에 관심이 있겠지만 그럼 실제 알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꾸로 말할게요. 이 공부 왜 합니까? 쳐서 뭐 할 건데요? 따서 뭐 할 건데? 우리 원색제고 하자고. 그죠? 이렇게 하면 약간 좀 뭐 있습니까? 조금 없어 보이지. 조금 더 뭐 내가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고객의 가치를 갖다 창출한다. 이렇게 바꾸자고. 여러분 이거 실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앞으로 내 서비스업 해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서비스업은 가장 기본에 뭐 있습니까? 고객의 어떤 그 만족. 우리 보통 최근에 고객 만족, 고객 감동 뭐 이런 말 쓰죠? 그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고객한테 이 물건이 굉장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면 이 물건 사겠습니까? 사지. 사면 나는 뭐 그 대가에 뭘 받습니까? 여기 돈 아닙니까? 이렇게 연결된다. 사실은. 자꾸 생각을 그렇게 하시라고. 나중에 제가 자꾸 설명하겠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 서비스의 가장 기본 정신이 이거라고 사실은. 그래서 하면 또 만족을 주었을 때 내가 어떤 대가를 받게 돼 있다고. 근데 보통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우선 내가 돈 챙기고 나중에 얘 주는 거야. 말하는 딱 폼을 보면. 근데 그건 일회성이 될 수밖에 없다고.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요거 볼 목적이지. 그죠? 그러면 집 살 때 싸게 비싸게. 살 때. 팔 때는. 이런 게 돈 버는 거 아닙니까? 그죠? 즉, 사람들은 실제 우리 일반인들은 뭔가 하면 어떤 물건 사고 팔고 즉 사고 판다 이 말은 의사결정이죠? 여기에 가장 관심이 크더라. 그러면 의사결정할 때 우리 항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손해보려 하겠습니까? 이익 보려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의사결정 접근 방식은 무조건 자기 이윤 극대화 이 말 들은다고. 이걸 위해서 행동을 한다 이런 것이라고. 우리 비록 거기 있나 이 접근 방식 총 7개 있죠. 있는데 다른 게 시험 안 나와. 딱 요 두 개만 시험 나오게 있다고. 다른 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은.
그러면 자 일단은 열어 봤으면요. 문제. 자, 문제. 프린터 문제. 4번과 5번. 프린터 있는 문제. 프린터 문제. 자, 4번 갑니다. 4번 가는데 칠판 보시고요. 무조건 글자 찾아가야 돼. 얘는 항상 뭐 나와야 돼? 제일 먼저 중요한 건. 이거 나와야 돼. 그 다음에 뒤에 이 말 나와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틀려요. 틀리다고요. 그래서 그 4번 가보니까 뭐가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는 게 법, 경제, 기술. 또 뭐 나와 있습니까? 복합 개념 나와 있지. 여기 뭐라고? 종합 접근 방식. 자, 5번 가볼게요. 쭉 보니까 어떤 키워드가 있죠? 뭐 있습니까? 키워드 자기, 이윤 극대 나와 있지. 나오는 순간 뭐라고? 의사결정론 접근 방식인데 자 그런데 잠시만 저 좀 보자고요. 여보세요. 우리 어떤 이 보세요. 자 기본서에 있는 내용과 기출문제에 있는 내용이 좀 달리 표현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실제. 그럼 무조건 어디 따라가면 기출문제에 있는 내용을 따라가시라고. 왜냐하면은 이게 원칙을 아까 설명했지만 항상 기출문제 뭐 있습니까? 전공수적인 내용을 그냥 그대로 뺏겨내거든 사실은. 그러면 여기 기본서에 있는 우리 수험서에 있는 내용이 좀 달라진 이유가 뭐냐? 보니까 우리 여기 있는 이 전공수적의 책을 썼던 분이 있죠. 자꾸 있죠. 이 기본서 썼던 분한테 저작권 시비를 건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 뭐 말을 약간 돌린다면 사실은. 자, 우리 분명히 저기 뭐 있습니까? 종합접근 방식을 설명 봤는데 책 가볼까요? 책 보니까 8페이지, 갈로 3번. 종합식 나 있죠? 앞에 그 세 줄 보시면서 그 내용하고 우리 기출문제 내용을 비교해 보시라고. 좀 내용이 좀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뭐야? 기출문제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잠시만요. 집에 가서 요 책의 내용이 좀 좀 표현이 다르면 요 기출문제 있는 그 내용을 집어넣으라고 옆에다가. 2학년만 시험에 나오는 이 문구를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여기 있는 우리 현재 책에 있는 그 내용은 약간 번역되어진 거예요. 어역되어진 거다 보니까 말이 더 어렵다 사실은. 알겠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종합식 장단지 난 이게 뭔지 모르겠어 사실. 알 필요 없는 거고 중요한 건 종합식은 법, 경제, 기술 나오면서 복합, 체계화, 시스템 이 말 나와야 돼. 이 말은 나면 무조건 종합식이라고. 알겠죠? 우측에 있는 갈로 7번 가보세요. 의사결정론적 접근 방식이 있죠? 그죠? 거기 핵심이 뭐라고? 자기 이용 극대 밑줄 꺼놓고. 됐죠? 자, 또 7번 보죠. 그러니까 시험에 안 나오는 공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분이 있습니다. 저는 수업할 때 5% 미만 나오는 건 있으면 아예 안 합니다. 할 필요 없잖아. 5% 미만 나오는 이거 할래? 아니면 90% 나오는 이거 할래? 뭐 할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래 공부하셔야 됩니다. 됐으면 자, 네 번째 연구대사. 자, 책 보지 말고 이거 보세요. 문구에서 답이 있어. 현재 하고 있는 과목 제목이 뭐예요? 부동산 개론이지. 그럼 결국 뭘 연구한다고? 부동산 연구관 이 말 아니에요? 그죠? 그럼 부동산 중에 어떤 걸 연구할 이 중요한 거지. 그죠? 그래서 연구 대상은 부동산 현상이란 내용과 부동산 활동이란 내용을 한답니다. 활동을. 자, 그러면 잠시 아까 제가 설명했지만 처음 보는 용어 나왔을 때 절대 우리 그 책에 있는 내용 읽지 말고 우리말로 내식으로 먼저 번역하시라는 거예요. 내식으로. 자, 잠시 한번 해볼게요. 연습해 보면 합니다. 한계란 말 뜻이 뭐예요? 우리말로 한계. 우리말로 편하게 가자고요. 할 수 있는 거, 뭐 끝, 마지막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자 여기 함영동이죠?
함영동과 경계점이 어디 있습니까? 옆 동네. 무슨 동? 금곡동? 그러면 함영동을 마지막 이용된, 자, 한계 뒤에 지, 땅 지자요. 마지막 이용되는 땅이거든? 우리말 번역하면은. 그러면 이 말 아닙니까? 함영동을 마지막 이용되는 요 땅이 뭐라고? 한계지지. 그죠? 자, 다시. 도시만 쪽 보통 상업지역이 있지? 주거지역 들어서 있죠? 공장 들어서 있죠? 주거지를 마지막 이용되는 이 땅이 상업지역 마지막 이용되는 이 땅이 뭐라고? 주거로 마지막 이용되는 땅이 뭐라고? 그래 가시라고 그렇게. 결론 한계지 뭐냐? 어떤 용도로 마지막 이용되는 땅이야. 최원방권 땅이라고 책에 보면. 다시 자 준부동산 번역해. 부동산에 준한다 이거지. 그죠? 이 말은 부동산 준한다 이 말은 부동산도 아닌 게 부동산 인체한다 이 말이지. 그 부동산 아닌 뭔데? 동산 나와야 되지. 동산인데 부동산 인체 해줘야 돼. 그러면 이 분필은 부동산입니까? 동산입니까? 자 그럼 얘는 살 때 점유합니까? 등기합니까? 근데 부동산은요? 그죠? 그럼 결국은 부동산 인체하기 위해서는 등기나 그 다음에 등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자동차 이동 가능하지? 그죠? 근데 살 때 뭐 하지? 등록하지. 그게 뭐라고? 그게 준부동산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바퀴 달린 물건 있죠?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같은 게 있지. 그 다음에 재단 붙은 거. 공장재단, 광업재단, 어업권 같은 거. 그러면 준부동산 1한 시험에 딱 나오는 순간, 개념 딱 묻는 순간 뭐가 뭐 나와야 됩니까? 요걸자잖아요, 요걸자. 이거 안 나오죠, 엉터리야. 문제 있어. 문제 어디 있는가 하면요. 16번 문제. 16번. 잠시 자, 보세요. 나 같으면 있죠. 항상 공부할 때 이게 이제 부동산학자들이 보통 하는 분이 그 습성인데 이렇게 잘 표시합니다. 중년 키워드를 갖다가 이 습관들이면요 굉장히 쉬워진다고. 자, 거기 보니까 준부동산은 동산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찾아가. 있습니까? 등기 등록 있습니까? 있으면 맞는 거라고. 이래 하는 거예요. 공부를 갖다가. 그러니까 굉장히 쉽단 말이에요. 공부에 대한 방식 마시면.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부동산 개론은요. 개론 과목은 어떤 내용이 딱 오면 뒤에 따라올 용어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그러니까 이거 딱 나오는 순간 뒤에 이 글자 분명히 나와야 된다. 이거 마시면 안 돼. 그래서 보통 이제 부동산은 뭐 있습니까? 찾아가는 서비스지. 웅진코이. 자, 다시 합니다. 이제 보자고 이제. 자, 처음 보는 용어 나왔어. 나 부동산 빼버리고 현상이란 말 뜻이 뭐예요? 우리말로 현상. 보이는 거, 있는 거 이런 거 아닙니까? 앞에 저기 칠판 보입니까? 책상이 있습니까? 건물이 있죠? 도로 있죠? 강이 있지? 산이 있지? 그게 뭐예요? 그게 현상이에요. 있는 모습. 네? 있는 모습. 자, 있는 모습을 뭐라고 하냐? 다른 말로 이게 현상이다. 그러면 다시 활동 갑니다. 자, 활동이란 건 우리말로 뭐요? 움직인다. 근데 부동산이 움직인다 이거 말 안 될 거 아니에요. 달리 표현해볼까? 움직인다 같은 말 변화한다? 그죠? 같은 말이죠. 그러면 상업이 주거로 변화하더라. 3층이 5층으로 변화하더라. 10억이 20억 변화한다. 이게 뭐예요? 이게 활동이 이게 쉽게 말하면. 다시 해볼까요? 자, 500평 되는 빈 땅. 자, 빈 땅 500평 있더라. 있다. 있는 자체 모습이지. 15층짜리 건물을 짓고 있는 중이다. 활동이죠? 자, 그러면 활동은 이제 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건물 누가 지었습니까? 사람이지. 그러면 정리해볼게. 활동은 인간이 무엇을 가지고? 부동산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행위 이 말이라고.
그러면 자 다시요 보세요. 현상은 인간이 개입했습니까? 네? 산, 강, 들 관계없는 거지. 그죠? 요 두 개 차이 가장 큰 차이 뭐예요? 무슨 차이? 요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사람이 들은 순간 뭐라고? 무조건 그래 가시면 돼. 한번 가볼게요. 문제 갑니다. 자 6번 문제 6번 7번 6번 연구 대상은 뭐와 뭐 있습니까? 활동과 현상이 있다. 그 다음 7번 가볼게. 7번 쭉 가보니까 뭐나 있습니까? 사람 포인트지.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어쩌저쩌 설명되어 있지. 이건 뭐라고? 활동이지. 그 왜 틀리기는 뭐 내겠습니까? 무조건 현상은 시험 낼 거 아니에요. 자, 일부러 있죠. 보세요. 자, 잠시. 그 갈로 속에 우리 한 두 개를 만들어 놨죠. 그죠? 그 틀리면 무조건 반대가 틀린 답이 나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 개론 과목은 답이 거의 정해져 있다, 사실은. 자, 봤죠? 마지막 가볼게요, 이제. 그러면 하나 더요. 7번 보시고. 다섯 번째. 그럼 좋다. 부동산을 연구할 때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즉 부동산이 나아갈 수 있는 방향, 지침서, 기준 이런 걸 부동산학에 대한 이념이라고 선언합니다. 지금은 그냥 가볍게 넘어갈 겁니다. 부동산학이 나아갈 방향 크게 세 개 있거든요. 주어진 땅을 효율적으로, 두 번째 형평성 있게 분배해주고, 세 번째 뭐 있습니까? 법이란 논리, 합법성의 논리에 따라서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실제 여기 1장에서 공부할 건 요 세 개. 세 개인데 거의 다 대부분 답은요. 요거 아니면 요거야. 이런 건 절대 틀리면 낼 수가 없습니다. 이건 아셔야 돼요. 우리 오지선다가 있으면은 모두를 갖다 정답 만들지 않고 이제 오징어 보통 2개 또는 3개를 거의 답을 만든다고. 나머지 이 2개는 뭐 있습니까? 그냥 따라오는 엑스트라야. 그러니까 5개 전체는 절대 정답 만들 리가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 시험 칠 때 보면요. 매번 시험 칠 때 보면 2개 또는 3개 사실 헷갈린다고. 포기하면 여기 항상 정답 만드는 거라고. 그러니까 얘와 같은 경우는 5개 어떤 질문 만들기 위해서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요건이지 얘가 답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좀 아시라고. 실제 공부할 때 이쪽에 잘 공부하시면 돼. 요거 3개만. 자, 그러면 책명 가볼게요, 이제. 자, 책 가볼게요. 2페이지. 자, 원래 부동산 학자가 크게 3분 또는 4분 있는데 그 학자 이름 알 필요 없습니다. 다만 각각 했던 말만 하시면 돼요. 자, 일단 김영진 교수가 합니다. 지금 돌아가셨지만 원래 부동산을 맨 처음 만든 건 이분이 제일 먼저 만들었어요. 자, 거기 첫 번째로 있죠. 부동산학은 종합응용과학이다 밑줄. 다른 건 아예 찾아보지 말라고. 그다음 우측엔 이창수 교수. 이창수 교수는 김영진 교수였던 제자인데 얘도 부동산학은 두 줄 끝에 있죠. 종합응용과학이다. 세 번째 조지영 교수. 부동산학은 두째 줄 끝에 종합응용사회과학이다. 이런 것만 밑줄 끊으시라고. 자, 그 다음 밑에 있는 큰 2번 학문적 성격과입니다. D장 가볼게요. 얘 분명히 안에 내용 다 알 필요 없죠? 굵은 글씨만. 자, 거기 뭐뭐 있습니까? 무슨 과학? 종합. 자, 옆에 써놓으세요. 종합 반대말 뭐예요? 이거 써놓으세요. 단편. 종합 반대니까. 이 말씀 지금 안 된다는 거야? 목적이. 그죠? 자, 두 번째 무슨 과학? 경험. 세 번째 사회과학. 예, 옆에다 뭐야? 자연과학. 여기 보세요. 자, 잠시 설명해 볼게요. 부동산 연구할 때 보세요. 인간이 개입한 거 연구하고 있지. 그죠? 그래서 무슨 과학? 인간이 개입된 학문. 그래서 이 사회과학이라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응용과학 옆에 순수과학 써놓고. 그 다음에 다시 기본과학이죠. 자, 큰 3번 3대 측면 법,
기술, 경제. 안에 부연된 설명 볼 필요 있어? 없는 거지. 자, 넘어갑니다. 예, 6페이지 갑니다. 자, 밑에 있는 연고 대상 하나, 두째 줄 중간에 적 뒤에 예, 활동과 부동산 현상과 부동산 활동이 뭐 연고 대상이 된다 밑줄. 자, 그다음에 우체의 갈로 2번 부동산 활동에 대한 개념이 있죠? 활동이란 누가? 사람의 밑줄. 무엇을? 부동산을 가지고 장난친다 같으면 행위. 그 밑에 동그라미 1번, 2번, 3번 보지 마세요. 알 필요 없으니까. 나도 이게 뭔지 몰라. 그 다음에 접근 방식은 중량은 딱 2개 하시면 되죠. D장에 갈로 3번 뭐요? 종합식이죠. 분명히 이 종합식은 그 책 내용 보지 말고 우리 기출문제 있죠? 그걸 옆에 좀 따로 적어 놓으시라고 이거. 예? 이걸. 그 다음 자 7번에 의사결정론적 접근 방식 뭐가 중요합니까? 자기이용 극대화지. 자 D장 가볼게요. 10페이지. 부동산학에 대한 일반적 이념 방향 3개 있지. 갈로 1번, 2번, 3번 굵은 글씨 밑줄. 합법성, 효율성, 형평성이죠. 합법이 뭔지 알 필요 없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보시고 나머지 내용 그냥 넘어가셔. 하지 말고 지금 손대지 말고 읽지도 마세요. 그냥 쭉 넘어가시라고. 자 일단 22페이지까지 했습니다. 여기 1장 끝. 그러니까 요것만 하세요. 자, 허려 보시고 좀 쉬었다가 2장에 있는 부동산 개념과 분류할게요.